5단원 2차 방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곱을 알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 이 식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알파는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이 식의 x자리에 대입을 했을 때 등식을 성립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5는 0인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대입을 한 값이 0이라는 것도, 베타를 대입한 값이 0이라는 것도 알게 되니까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두 번째 여기에 식이 깔끔하게 알파에 관련돼서만 있고 베타에 관련돼서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값이 지금 알파 베타로 교차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는 걸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베타는 2-알파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식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9,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9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나머지 부분은 0이 되고 4만 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4만 남아서 답은 16. 12번은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인 이 A-1, 최고차항의 개수인 A-1이 만약에 0이라면 2차 식이 아니라 1차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최고차항 A-1은 0이 되면 안 된다. 즉 A는 1이면 안 된다라는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아는 상태에서 판별식을 계산해 주면 돼. 이 2차 식이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허근만 아니면 되는 상황이니까, 허근이 아닌 경우는 중근이거나 서로 다른 두 식근을 갖거나, 그래서 이 두 경우를 해줘야 되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건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으로 해주면 A-3 B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랑 여기랑 곱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정리해주면 2A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범위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데, 이때 A는 1이면 안 되죠. 그래서 자연수 중에서 1, 2, 3이 가능한데 이 중에 1은 안 되니까 2, 3만 더해서 5가 되는 거예요. 14번은 전형적인 문제인데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고, 이때 MN에 대하여 이것을 구하여라. 그래서 2차 식을 보면 여기를 짝수로 뽑아내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는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주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으니까 K에 관한 항등식이 되고, 따라서 K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나누어서 이것은 0이다 라고 했으니까 K가 있는 항도 0, K가 없는 항도 0. 그래서 M은 1인 걸 알 수 있고 N은 8분의 1인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40 곱하기 n 플러스 n이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8분의 1, 따라서 8분의 9. 그래서 5고 45가 되겠죠. 16번도 마찬가지인데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이 값을 구하여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4인 걸 알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봤더니 알파가 공통인수여서
실은 알파 제곱이 공통 인수인데 그렇게 다 묶지 말고 우린 뭘 봤냐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그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에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4는 0인 걸 알 수 있죠. 베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본 거예요. 그러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가 4인 거니까 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이 부분이 4여서 4알파 그 다음에 베타로 묶어주면 베타의 3알파 플러스 4가 되고 이 부분 베타 부분을 식을 변형해 주자면 베타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베타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마이너스 8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통인수인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가 되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4죠. 따라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0이 되겠다. 18번 보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i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 실수 mn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이때 mn이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i로 허근이면 이것의 켤레의 근도 같이 근이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근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n인 걸 알 수 있어서 n은 5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해주면 실수 mn을 두 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표현을 옮겨서 얘기를 하자면 근이라고 하는 것은 x고 이 x가 2이고 이 x가 5라는 거죠. 따라서 x-2 x-5로 만들 수 있고 이게 근이거나 또는 이게 근인 거라서 이거는 0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얘를 전개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되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 b는 10이 되죠. a 더하기 b의 값은 3입니다. 20번을 보면 다항식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대하여 f의 1 플러스 i는 2일 때 f2의 값은 단 a, b는 상수이다. 자, 이 조건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이 부분 지금 a, b는 상수다라는 조건인데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그리고 이제 방정식을 다루는 단원 내에서의 상수라는 것은 실수 범위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일반적인 경우는 다른 언급이 뭐 복수수 범위다라는 구체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실수 범위로 해석을 해줘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 B를 실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1 플러스 i를 막연하게 그냥 본능적으로 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근이 아니라 지금 1 플러스 i를 대입했을 때 2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근이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근으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 나와 있는 fx를 이제 변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일단 f의 1 플러스 i의 2가 이제 왼쪽으로 이항이 되면서 f의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고 그래서 fx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적용을 시키자면
fx를 여기에 적어주고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즉 여기 한 줄만 더 써주자면 f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의 한근이 1 플러스 i이고 한근이 1 플러스 i니까 나머지 한근은 1 마이너스 i. 따라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b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b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주면 fx라는 식을 완성시켜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돼서 f의 이 값을 구해주면은 4가 되겠죠. 22번 fx는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일 때 방정식 이것의 두 분의 합을 구하여라. 그냥 있는 그대로 접근을 해주자면 x 자리에 2x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주고 이것을 이제 정리해주면 16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8 플러스 k가 되고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야 되긴 하는데 이것이 이제 허근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실제 근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의 의도도 그렇고 2차 방정식에서는 큰 오류는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두 근의 합 근거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바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분의 24 그래서 2분의 3 24번 2차 방정식의 두 시근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서로 다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두 근을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두 근의 합이라는 표현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로 쓸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정해줄 수 있고 실체는 모르지만 두 근의 합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다 그랬으니까 한 근이 알파면 한 근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이 0이 될 거니까 식으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가능한 a값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 또는 4죠. 그래서 각각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주면 되는데 a가 마이너스 1일 경우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3이 0이고 따라서 x는 풀마 루트 3i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4인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따라서 x는 풀마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실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i 즉 허수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근이 실수가 되게 하는 그때의 a 값은 4.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가 다음 부등식 만족시킬 때 정수 p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있는 그대로의 부호이고 전체 절대값을 했을 때 그리고 각각의 절대값을 해서 더했을 때의 결과가 크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p가 되죠. 그런데 거기에 절대값을 취했을 때 원래 것보다 크게 커진다는 얘기는 같다도 없으니까 크게 커진다는 것은 실제 알파 플러스 베타 즉 마이너스 p가 음수라는 얘기죠. 그래야 절대값을 했을 때 원래 값보다 커지니까 따라서 p 자체는 양수 0보다 크다가 되고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보다 작다 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대값과 알파의 절대값, 베타의 절대값이 이렇게 부등호로 차이가 난다는 이유는 그러려면 두 개의 부호가 달라야 이 결과와 다르겠죠. 지금 여기 다 공통으로 있는 것이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무조건 작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알파와 베타의 곱이 음수라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알파 베타의 곱은 2p-8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0보다 작다. 그래서 p는 4보다 작다가 되고 아까 결과랑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p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p의 개수는 1, 2, 3 총 3개가 되겠죠. 28번을 보면 이 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것의 값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절대값이 있는 상태로는 계산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풀 수가 없으니까 절대값이 안의 값이 0이 되는 그때의 값을 찾아주면 x는 2가 기준이 되니까 x가 2보다 작은 경우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나눠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x가 2보다 작은 경우는 음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보를 붙이는데 앞에는 어차피 제곱이기 때문에 양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음수로 해주면 되니까 정리를 해주면 x는 0 또는 6이 된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범위가 x가 2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6은 안 되겠죠. 그래서 0만 가능.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래서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둘 다 양수로 해서 식을 써주면 되고 정리해주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이거나 4이다. 그런데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때 가능한 x값은 4만 가능. 따라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고 했는데 그 가능한 두근이 이것과 이것이 되니까 뭐 알파든 베타든 상관없이 어쨌든 2와의 절대값이니까 0이고 4면 이제 2 더하기 2 그래서 답이 4가 되겠죠. 30번은 모든 근의 합이 0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두 가지로 나눠주면 되겠죠. 절대값을 풀어주는 방법은 그 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눠서 풀어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복잡하게 이 식에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것은 그대로 이것이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인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상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경우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것이 1인 경우와 이것이 마이너스 1인 경우로 각각 나눠서 풀어주면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그리고 이 식으로 이렇게 썼을 때 모든 근의 합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a-2인데 a-2가 0이 되는 거고 그때 a 값은 2가 되겠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해서 마이너스 1이고 이 식을 정리해 주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이 뒤에 상수값이 음수이든 양수이든 이 뒤에 상수값이 뭐 마이너스 3이든 식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모든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 앞부분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뒤에까지 볼 필요도 없고 따라서 A 값은 2가 되겠습니다. 32번 실수 xy에 대하여 정수 k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실수 xy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k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이 식을 만족시키는 x나 y가 다 실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2차 식이 2차 방정식 최고창이 2차이고 1차이고 상수인 이런 2차 방정식인데 y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2차 함수로 예를 든다면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고 허근이 존재하는 거죠. 허근이면 xy가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 실수 xy를 만족시키려면 결국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판별식을 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식을 정리해 주면 이렇게까지 올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실수 y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y도 실수라고 했으니까 아까는 이제 x에 대한 식일 때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y에 관한 식인데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자면 이거는 이제 뭐 완전 제곱식이나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것은 판별식 d나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 있는 이 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실수인 y에 대해서 8y제곱이 음수가 될 수가 없죠.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따라서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8y제곱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나머지 값 마이너스 9 플러스 4k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주면 되고 이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k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k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약 4분의 9는 그 2점 얼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는 2가 된다. 34번은 2차식이 xy의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기 위한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2차식의 인수분해를 이제 내림차순으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를 해보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플러스 a의 x 그리고 이제 항이 들어가게 되는데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즉, 이 방정식의 근을 구했을 때 그 방정식이 x 마이너스 얼마, x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두 근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복잡한 식의 문자가 여러 개가 있는 이 형태를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해 보고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x-2분의 y 플러스 a의 플러스 여기 이제 판별식 d가 들어갈 건데 d가 될 거고 x-2분의 y 플러스 a의 마이너스 루트 d가 될 거예요. 그러면 x도 y도 1차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루트 안에 있는 d가 만약에 완전 제곱식이 되지 않고 이런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존재하게 된다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식의 판별식이 다시 판별식이 0이어야겠죠. 이것이 완전 제곱이 되려면 이 식에 대한 식이 판별식이 0이어야 되니까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면 8a제곱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72가 0이 되고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 식과 같이 되는데 이 식은 판별식을 해보면 이 식은 실근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실근이 존재하긴 하지만 굳이 근의 공식을 구해서 그걸 할 필요 없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2분의 3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